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예. 요즘은요, 한 주가 아니라 하루하루가 그야말로 우리가 좀 겪지 말아야 할 어떤 경랑의 세월들, 시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우리 이데일리 가족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개인 투자 여러분, 많이 힘드실 겁니다. 날씨가요, 오늘 좀 춥네요. 그죠? 내일은 뭐 영하 7도까지 떨어진다고 그러니까요. 좀 많이 나가실 때는요, 밖에 나가실 때 꼭 동요 매시고요. 그리고 금요일부터는 좀 풀린다니까요. 예, 힘내십시오. 토요일 날은 좀 날씨가 좀 포근해질 겁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께 선보일, 불변의 법칙, 예, 주식 천지개벽 불변의 법칙 4원칙 가지고 오늘 방송 시작합니다. 첫 번째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렸던 KGG7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77 이동평균선과 그리고 세 번째 풍력 캔들의 유무를 확인하고요. 네 번째 종가 삼각 41선, 이와 같은 내용 가지고 여러분들 오늘도요 아주 재밌게 활기차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추우니까요 갑자기 생각나는 음식이 있습니다. 갈비찜에 잡채가 생각이 나네요. 자, 고생하고 오는 신랑을 위해서요 오늘 좀 마음 먹고 저녁 준비하실 때요 못 하신 분이 있으면 빨리 정육점 뛰어가세요. 갈비찜을 좀 하시면 어떤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요 제가 그림을 좀 몇 개 준비해 왔습니다. 그림을 몇 개 준비해 왔는데요. 자, 지금 이 보시는 이 그림은요. 예전에 그 증권회사에 가면요. 시세판이 있었습니다. 시세판이라고 그러는데요. 지금 현재 연세로 따지면 70대, 80대, 90대 어르신들일 겁니다. 그분들은요. 예전에 증권회사에 갔습니다. 가면 이렇게 이제 까만 그 시세판에 종목명하고요. 이게 벌겋게 이제 빨갛게 이제 표시된 것은 주가가 오르는 거고요. 그리고 노랗게 파랗게 표시되면요. 주가는 떨어지는 거죠. 자, 지금 이 손가락 딱 이렇게 표시하면서요. 이 어르신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김씨 딱 보면서요. 그죠? 야, 네가 산 거 지금 반토막 됐잖아. 그러시잖아요. 어디 봐봐. 자, 내가 산 거 지금 20% 수익 났지? 자, 이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주식을 이렇게 했어요. 예전에는 정말 주식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세월이 좀 많이 흘러가면서요. 바뀌었죠. 얼마나 많이 변화가 됐는지 여러분들 보시면 좀 이런 그림. 자, 지금 그림을 또 새로 바꿔놨는데요. IMF 터지고 우리나라가 이제 97년도쯤 했어요. 좀 활성화된 게 이제 뭐냐면 HTS라는 겁니다. 그래서 HTS를 가지고 이제 직장인들이 이제 주식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무 자동화가 되면서 이제 주식을, 하라는 일은 안 하고요. 그 HTS를 밑에다 창에다 열어놓고요. 자꾸 열어놓고 매매하고 하다 보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능률이 이제 오르지 않으니까 이거 안 되겠다라고 이제 판단한 거죠. 그래서, HTS를 볼 수 있는 전용선을 끊어버리고, 그렇죠? 대개 이제 인터넷을 막고 사무 자동화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전용선을 따로 연결해서 그런 웃지 못할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게 이제 나이로 따지면 50대, 60대 지금 세대들이거든요. 그때는 그랬어요. 그때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매수 타이밍이라든가 매도 타이밍을 이제 제대로 잡지를 못했죠. 그러다가 이게 웬일입니까? 애플로부터요. 그야말로 이 세상의 혁명, 그야말로 휴대폰 시장의 혁명이 다가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예, 스마트폰. 예, 스마트폰은 이제 개인 소장하는 거니까요. 자, 이제 세상이 많이 좋아졌어요. 스마트폰으로요, 주식도 매매하고, 그리고 또 뭐도 합니까? TV도 봐요. 야, 이게 우리가 어렸을 적 꿈꿔왔던 그런 세상이 지금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자, 주식시장. 이게 지금 이 친구는 어디서 주식하고 있는 걸까요? 이건 바로 나홀로 다방이죠. 자, 직장 생활하는 친구들이요. 갑자기 직원이 왔다 갔다 하면서 화장실을 자주 가시면요. 그 친구는 주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딱 보니까 이게 좀 보니까 주봉 같은데요. 예, 주봉에 아마 이제 고점에 사신 것 같아요. 고점에서도 이제 주가가 이제 급락하는 이 부분을요.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리고 주식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닌데요. HTS 휴대폰, 그러니까 스마트폰에서 제공하는 거는요. 이것도 종가 단순이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기준 잡기는 참 힘들죠. 주식은 그러니까 이때 지금 현실인데요. 이 부분과 앞서 말씀드렸던 시세판을 보면서 매매하는 것과 뭐가 다를까요? 별반 다르지 않죠. 예, 이렇게 주식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렇게 하면 바로 이렇게 뒷목 잡고 있는 겁니다. 와, 큰일 났다 이거죠. 그죠? 예, 이미 끝난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주식을 또 하기 전에 예, 주식 그 강의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좀 격언 예, 몇 마디 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는 이야기인데요. 지금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요. 그만턴 내 돈은 어디로 갔을까? 감정을 지배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만둔 돈 어디로 갔을까요? 자, 야구 경기에서요, 야구 선수가 한 3할 때 정도 되면요, 정말 잘하는 거거든요. 3할 때면. 그러니까 10개의 공이 날라오는데 내가 3개를 쳐낸다는 것은 대단한 거라는 거죠. 그런데 주식 시장에서 3할 때 안 되겠죠. 그러니까 5할 때 정도는 하시는 것 같아요. 가끔 주식을 사서 보유하고 있다 보면 오르기도 합니다. 물론 떨어지기도 하죠. 그죠? 예, 그래서 내가 매매를 하다 보면 뭐 딴 적도 있어요. 그리고 잃은 적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내 계좌를 가만히 들여다 보니까요. 돈이 어디로 갔는지요. 다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잠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한번 체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갓이라는 분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요. 낫이라는 분이 있어요. 예. 갓이라는 분, 장동건, 자, 이런 분이 있는데 자, 여기 보면요. 갓이란 분이 이제 1억을 가지고 주식을 하고요. 나씨도 1억을 가지고 주식을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그렇죠? 그런데 갓씨는요, 주식을 잘합니다. 그래서 갓씨는 30% 수익이 납니다. 그럼 얼마죠? 이게 1억, 그렇죠? 3천만 원이 됩니다. 1억 3천만 원. 예, 잘했어요. 갓씨는. 자, 나씨는요, 나씨도 주식을 하는데요. 똑같이 1억 가지고 주식하는데, 나씨는요, 30% 손실이 납니다. 예, 30% 손실이 났어요. 그럼 얼마 됐어요? 그렇죠. 7천만 원이 됐습니다. 예, 7천만 원이 된 거예요. 7천만 원. 예,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자, 가치는 1억 가지고 주식에서 30% 수익 나서 1억 3천만 원이 됐고요. 나씨는 1억 가지고 반대로 30% 손실이 나서 7천만 원이 됐어요. 그러면요. 이번에 좀 바꿔볼까요? 자, 가치는요. 30% 손실이 나고요. 반대로 나씨가 30% 수익 나면 어떻게 된 거죠? 그렇죠. 본전이죠. 자, 1억 1억. 자, 본전 맞습니까? 예, 본전 맞습니까? 본전이 아니죠. 예, 본전이 아닙니다. 이게 이제 함정인데, 자, 봐봐요. 1억 3천만 원에, 10%는 얼마죠? 예, 1,300만 원입니다. 1,300만 원이죠. 다시 한번요. 지금 초등학교 2학년 산수하고 있습니다. 자, 1억 3천만 원에 10%는요, 1,300만 원이죠. 그러면 30% 이번에 손실을 봤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1,300만 원, 1,300만 원 위에다 쓸게요. 1,300만 원이죠. 1,300만 원. 요거를 이제 더하면 그렇죠? 예, 900만 원에 그리고 3,000이죠. 3,900만 원이에요. 뭐라고요? 3,900만 원입니다. 3,900만 원이죠. 그러면 1억 3천에서요. 1억 3천에서 3,900만 원을 빼면요. 얼마 나오냐면 9,100만 원 나옵니다. 9,100만 원 나옵니다. 예, 9,100만 원. 됐죠? 자, 나씨. 자, 1억 갖고 주식에서 30% 손실 났어요. 7천만 원에서 반대로 30% 수익이 나면 7천에서 난 거기 때문에 37에 21이죠? 그러면 2,100만 원이에요. 2,100만 원. 2,100만 원을 7천만 원 더하면요. 이것도 9,100만 원이죠. 그죠? 9,100만 원이에요. 9,100만 원.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이제 가시와 나씨, 가시와 나씨. 그러니까 장씨와 강씨가 계속 이렇게 매수매도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그만둔 내 돈이 어디로 갔냐는 거죠. 이거는요. 주식이 참 재밌는 게 그거예요. 나는 열심히 매도를 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돈이 없더라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요. 감정을 지배해야 됩니다. 감정.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있으면 불안하대요. 돈을 가지고 있으면 왜 불안합니까? 돈을 가지고 있으면 불안하대요.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떨어지든 오르든 뭐 불안하지는 않다라고 그래요. 좀 특이한 성격을 가진 국민, 바로 이제 대한민국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죠. 자, 하나 더 볼까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요. 진정한 고수는 바로 적의 칼로 싸우는 것이라는 거죠. 자, 여기서 얘기하는 적의 칼은요. 바로 그분들입니다.
그분들 흔히 이야기하는 기관이라든가 외인들이 쓰여지는 그런 어떤 지표를 우리도 같이 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것, 지금까지 주식 상식을 그야말로 뒤바꿔 놓을 나만의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부분을 여러분들과 계속 함께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매 방송 때마다 여러분들께 꼭 전해드리는 내용이 뭐죠? 바로 이런 겁니다. 주식의 원리를 체계적이고 차원 높게 정립하고 싶다라면, 즉 어떻게 주식을 해야 되냐면요. 주식은요, 바로 수리적이고 논리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차원 높게 정립하고 싶다라면 지금이라도 시작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주식을요, 지금 하시던 걸 멈춰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종목을 구걸하거나 받거나 신문지상에 아니면 혹 방송에서 보고요, 아무 종목이나 사시면 안 되는 거죠. 저는 정말 아주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니면서 말리고 싶습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주식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늘 마지막에 드리는 여러분, 제 격언입니다. 뭐라고 썼습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주식의 상식은 다 잊어라라는 겁니다. 다 잊어라. 그렇죠? 세상은 어떻게 늘 다르게 그렇게 돌아가고 있었구나라는 겁니다. 요즘 딱 보시면 알죠. 세상은 늘 다르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정반대로, 그렇죠? 불특정 다수가 들어와서 주식을 하는데 이게 과연 정직한 시장이냐라는 거죠. 그건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대주주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가기관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은행, 보험,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면 좀 우스운 게임이죠. 그래서 항상 중요한 게 꼭지점에서 사지 마십시오. 항상 주식은요, 바닥에서 사시는 겁니다. 그리고 고점에서 파시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짚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요,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자, 이거는 우리가 꼭 기억하고 가셔야 됩니다. 이거 기억하고 가셔야 됩니다. 어떤 분이 이제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성소장이 가지고 있는 이 네 가지만 가지면 매매할 수 있느냐? 그러지는 못하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이거 네 가지만 가지고 있으면요, 절대 주식하는데요,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방송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는 지난 시간에 해드렸던 종가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종가지수. 이거 세팅을 꼭 해놓으십시오. 종가지수 일봉이에요. 3714 2856이라고 그랬죠? 이거 해놓으셨습니까? 2856. 자, 56일선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으니까요. 요거 세팅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종가 삼각이었습니다. 그죠? 종가 삼각의 며칠선이죠? 41선입니다. 41선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요거 두 개는요, 여러분들이 세팅을 꼭 해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니까 종가 단순 놓지 마시고요. 종가지수 요 차트 하나 놓으시고요. 종가 삼각 41선에서 요렇게 두 개를요, 차트를 HT에서 이렇게 열어놓으세요. 그 열어놓으시면 차트가 보일 거 아닙니까? 그죠? 이평선이 하나 보일 거 아닙니까? 이 두 개를 겹쳐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꼭 해놓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잊지 마시고요. 잊지 마시고 꼭 해놓으셔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종가삼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종가지수, 종가지수로 역배열 상황에서 이제 정배열로 이제 넘어가는 사이, 그리고 역배열에서 횡보 후에 다시 정배열로 쓰고요. 그 다음에 역배열 상황에서 횡보 후에 다시 쓰는 이런 과정에서 요건 이제 역배열이 되겠죠. 그죠? 삼각형으로 그렇게요. 얘는 정배열이 되겠죠. 그러면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넘어가는 사이를 뭐라고 그런다고요? 그들이 그래요. 누가? 형님들이, 누님들이 수렴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렴. 그래서 우리의 소원은요, 항상 그죠? 여기서 매수죠. 낮은 데서 매수해서 높은 데서 매도하고 싶은 게 꿈입니다. 꿈. 그런데 이 수렴 부분에서 기가 막힌 내용이 나온다고 그랬죠. 이 자리에 어떠한 하나의 양봉에 무슨 선인지 모르지만 성수장이 얘기하는 1 KG7이라고 하는, K7과 G7이라고 하는 이런 차트와 두 번째 777 이동평균선, 그리고 세 번째가 캔들입니다. 그죠? 캔들인데 몇 개의, 네 개의 캔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바로 삼각이죠. 40선이다라는 거죠. 이 부분. 그래서 1번과 2번이요. 예, 양봉에 갖다 정확하게 가운데를요. 관통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2분의 1 지점 밑등지의 77 이평선이 지나가는 그런 자리, 이 자리에서 수렴 부분에서 이 자리에서 갑자기 어느 한 양봉 하나에 이런 신호가 들어온다라고 그러면 이렇게 보는 거라는 거죠. 종가지수 3714, 2815 이동평균선 세팅해놓고 하나 보시고 두 번째 41전 삼각 41선만 놓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고 G7, K7 같이 놓고 보시면 풍류 캔들 놓고 보시면 그게 편안하다고요. 매매하기에. 아셨죠? 뭐 재무 분석까지는 보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아셨죠? 이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꾸준하게 강의 참 꽤 오래 해왔습니다. 벌써 오늘이 9번째네요. 예, 금방 갔습니다. 그죠? 그냥 아주, 예, 강의를요, 어쨌든 시기적으로 제가 좀 그래요. 예, 가장 중요한 강의를 사활을 걸고 하는 강의가 어쨌든 묻히고 있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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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친구들 때문에. 예, 그래요. 하여튼 주식 하시는 분들은요, 꼭 집중하십시오. 자, 이제는요, 다시 갑니다. 대한민국에 둘도 없는, 하나밖에 없는 이죠. 그죠? 유일무이한 비밀 차트. 어떤 차트가 있는지 또 하나씩 가봅니다. 첫 번째, G7, K7. 그죠? 예, G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G는요, 예, 땅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K는요, 하늘이라고 그랬습니다. 아셨죠? 기억하십시오. 그럼 77 이동평균선은 이런 모습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방송 때 계속 갖고 다니는 거 이겁니다. 그죠? 이거, 예, 기억하시죠? 이게 77 이평선. 그 전에요, 낫도 들고 와서 했는데요. 자,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강의할 때요, 검을 들고 올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요, 풍류 캔들의 유무입니다. 1번 있었느냐, 2번 없었느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가 삼각 41선인데, 이건 정말 중요해요. 그죠? 예, 정말 중요해요. 이걸 지우고 갈게요. 예, 지우고 가는데, 종가 삼각 40은요,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들 세팅하셨잖아요. 이거 40선입니다. 삼각 40선인데. 자, 어느 지점에서, 그러니까 어떠한 캔들이, 자, 여기다 그릴까요? 어떠한 캔들이 소장님이 얘기하는 1, 2, 3, 그러니까 1번과 2번에 이렇게 G7, K7이 만나고 2분의 1 지점의 77 이평선이 관통하는 이 캔들이 발생하는데 1번 40선 밑에서 발생할 수도 있고요. 2번 그다음에 여기에 걸쳐 있을 수도 있고요. 3번 40선 위에서 이런 모습이 진행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날 수도 있고 여기서 만날 수도 있고 여기서 만날 수도 있으나 어디서 만났든 간에 중요하지 않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확인을 하고 그렇죠. 확인을 하고 매수는 40선 위에 시가가 형성될 때 매수하는 거라는 겁니다. 아셨죠? 매수는 시가가 형성될 때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정답은 3번이니까 이거 잊어먹으시면 꼭 안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그러면 화면 차트로 들어가서요. 하나씩 지금부터 제가 또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한번 지켜볼까요? 자, 볼래요? 이 그림은 계속 제가 여러분들한테 반복해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겹다고 하지 마시고요. 그렇죠. 여기에 어떻게 했다고요? 칼집에서 칼을 딱 열었더니 날이 두 개예요. 그래서 G7, K7 중심 관통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요. 자, 됐죠? 자, 두 번째는 뭐라고요? 두 번째는 77 이동평균선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그려야 되겠네. 77 이동평균선.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샥 크는 거죠. 그죠? 야, 참, 이렇게까지 강의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자, 이렇게, 이게 1번과 2번이 동시에 맞닿을 때,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풍류 캔들의 유무예요. 있었느냐, 없었느냐. 없었다라면 좀 급등일 가능성이 있고요. 있다라고 그러면 그게 좀 안정적으로 우상향 기조를 이제 나타내면서 주가는 좀 꾸준하게 좀 올라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풍류 캔들이 나타나면 사실상 그게 더 안정권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요 마지막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바로
41선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장면이 샥 41선.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여러분들한테 가지고 와서 자꾸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자, 그럼 이제 화면으로 넘어갈까요? 자, 이겁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죠? 지난 시간에 이제 끝에 이제 하고 이제 끝났던 건데요. 자, 중요한 건 이거라고 그랬습니다. 만나고입니다. 그죠? 예, G7, K7 만나고. 자, 그럼 내가 그때그때 확인해서요. 크게 확인하고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뭐라고요? 자, 이게 땅입니다. 이게 지니까 이게 땅이죠. 그죠? 그리고 이게 이제, 이 녹색은요. 이 녹색은 이제 하늘입니다. 하늘이죠? 하늘입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밑으로 쭉 떨어지다가 횡보 후에 주가가 이렇게 날아가는 상황이거든요. 아셨죠? 이게 날아가는 상황에 하늘과 땅이라는 거죠. 그죠? 내가 딱 하늘을 쳐다봤더니 땅이 있는 거예요. 그 밑에 딱 쳐다보니까 밑에가 하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낭떠러지잖아요. 이게 이제 혼돈의 세상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주가가 쭉 떨어지다가 횡보하는 과정, 주가가 급락하다가 횡보하는 과정에 지금 이와 같은 모습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캔들 하나가 발생하는데 양봉이어야 한다. 양봉이어야 한다. 그런데 그 양봉의 중심 라인에 하늘과 땅이 같이 만나는 그 지점 2010년도에 제가 강의한 거 아십니까? 강의한 거 기억나시죠? 강의한 거 음봉이 발생할 때마다 가운데 라인을 걷는데 양봉과 중심 라인이 같아지면 그 위에서 시작하면 매수 이거 기억나실 겁니다. 2010년도 이데일리 TV 자료가 있으니까요. 잘 보시고요. 그 의미를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뭐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지 사람들은 참 몰랐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베일을 벗기는 겁니다. 첫 번째, 자, G7, K7이 만난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만난다는 겁니다. 만나면 그때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조건은요. 이게 맞아 들어간 다음에 그럼 두 번째 조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두 번째 조건은 이날에 만났던 이날에 자, 이동평균선 777 이동평균선을 놨을 때 어떤 그림인가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넘어가 보면 알죠. 어딘가요? 모르시겠잖아요. 그러니까 이 똑같은 차트인데요.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늘 말씀드립니다만 만났던 그 자리 밑에다 이렇게 보면요. 이게 이제 6월 말쯤 돼요. 6월 말쯤 됩니다. 6월 말. 6월 말쯤 되는데 자, 그러면 6월 말 얘를 기억하기에는요. 간단합니다. 기억은요. 제가 한 번 더 그냥 확대를 해드릴게요. 기억할 때는요. 만났던 그 다음 날 음봉이 발생하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렇게 음봉, 다섯 개, 까봉 다섯 개가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이 그림을 잘 눈으로 기억을 하시죠. 자, 기억을 하시죠. 1초, 2초, 3초 기억을 하셨습니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다음 차트로 화면을 넘어갈 때, 저기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어디? 저기, 어디입니까? 어디입니까? 제가 좀 확대해 볼까요? 어딜까요? 자, 이제 아시겠죠? 여기구나 라고 나와야 돼요. 그렇죠? 아까 G7, K7은 반듯하게 들어가서 가운데 어떤 네이블 부분, 중간 지점을 이제 그 관통했기 때문에 금방 알겠습니다만 그 만났던 그 자리가 어디냐라는 거죠. 6월 말에 이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였구나라는 것을 그냥 따로따로 차트를 펼쳐놨을 때도 여러분들 눈으로 금방 보셔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야가 야요. 가가 야가 야. 아셨죠? 이해 가셨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거 지금 급한 거 없잖아요. 그죠? 급한 거 없죠? 이해 가셨습니까? 이게 G7, K7이 만났던 그 자리라 그 얘기입니다. 여기가 G7, K7이 중심 라인 관통했던 자리라고요. 근데 그 자리가 이 자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1번과 2번이 동시에 맞닿는 자리, 거기가 우리는 바로 지점이라고 그래요. 지점이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땅지자에 점점자니까 내가 매수를 해야 될 그 위치를 바로 지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셨죠? 이 자리입니다. 두 번째 이렇게 만나고 그죠? 그렇죠? 그럼 이제 세 번째 이제 유무를 판단할 때 풍류 캔들이 있었니? 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또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이렇게 봤어요. 어디예요? 그래, 여기. 금방 아시네. 이제 금방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렇게. 여기 다음에, 여기 다음에. 아셨죠? 여기 다음에 음봉이 연달아서 이렇게 발생하죠? 이해 가셨죠? 그런데 직전에 풍류가 있었느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죠?
직진이 없으면요. 주가가 되게 빨리 또 급하게 급등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바로 풍류 캔들 만들면서 가죠. 풍류 캔들 만들면서 갑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만났던 G7, K7에 만났던 그 자리는 바로 이 부분이 되는 거다. 그 말이죠. 그죠? 그 이후에 주가. 자, 그러면, 자, 없었어요. 풍류 캔들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유무를 따져서요. 그 다음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 마지막 41선이라고 그랬습니다. 41선. 41선. 이게 41선이에요. 어디죠?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 여기입니까? 어디죠? 어디? 어디? 여러분들, 어디 보십니까? 여기 7월입니다. 7월. 내가 뭐라고 했어요? 6월 말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주가가요. 잠시만요. 주가가 이렇게 탁 치고 가잖아요. 이게 캔들이 커지면 이 부분이 찌그러져 보이기 때문에 내 눈에는 얘만 보이지 얘는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가격보다 훨씬 큰 가격으로 올라가면 얘도 차트는 점점 가면 갈수록 진행할수록 차트가 작아 보인다는 거죠. 작아 보인다는 거예요. 그 자리를 가지 않는 한은 불편하다는 거죠.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그래서 여러분들 안 보이실까 봐 여기다 지금 확대를 해놨습니다. 이렇게 확대를 해놨죠. 자, 다시 한번 이 자리를 좀 확대해서 좀 보여드리면요. 이 자리입니다. 보이십니까? 여기 이 자리가 지금 보이시는 이 자리가 G7, K7, 77 이동평균선. 그러면 40선 위에 올라서야 된다고 그랬죠? 40선 위에 올라서야 그때서 우리는 매수라고 그랬습니다. 그 외에는요, 여러분들 매수하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아셨죠?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보조 지표를 많이 보겠습니다만, 그건 기존에 어떤 아날로그식으로 만들어진 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주식 하신다 그러면, 그건 좀 웃기지 않나요? 그죠? 그래서 요렇게만,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공개한 겁니다. 이거 삼각은 아셨죠? 그 후에 그죠? 직전에 풍류가 없었기 때문에 주가는 이렇게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지금 흥국이라는 종목을 했는데요. 자, 그런데 다시 한번 갑니다. 왜 다시 가냐면 여기에도 또 많은 비밀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모르는 비밀이 또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자, 풍류 캔들 이렇게 만들었고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여기 40선 지지에서 이내 크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도요, 우리가 강력하게 매수할 수 있는 어떤 신호가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게 발생하는지 잠깐 보시면요. 거리랑 동반됐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봅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죠? 다시 한번 봅니다. 똑같은 종목인데요. 자, 지나치면 안 되죠. 반복의 반복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1번 G7, K7이 만나고 옵니다. 1번. 그런데 하늘과 땅이 뒤집어진 상태에서 열려야 되겠죠. 하늘문이. 그러니까 제가 제목을 왜 천지개벽이라고 했느냐. 하늘과 땅이 그죠? 거꾸로 뒤집어왔다가 여기서 정상적으로 열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정배열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종가삼각 내지는 종가지수 37142856을 놓고 같이 보시면 이 위치가 상당히 여러분들 매매하는데 편안한 그런 모습으로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얘는 뭐라고 그랬어요? 얘는 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얘는 녹색은 이제 하늘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자, 우선 땅부터 보자고요. 저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고 제가 여기까지 하고 끝났는데요. 땅이 지금 4,500원 정도 되잖아요. 그래요. 고맙습니다. 자, 이델리 TV 성소장 방송입니다. 이렇게 놓고 볼게요. 그래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금방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얘가 땅이거든요. 땅 아셨죠? 얘가 하늘입니다. 그죠? 땅. 아까 이건 뭐냐면 만나서 쭉 이어져 오고 열리는 거죠. 천지개벽이죠. 그러면 이 가격이 지금 4,500원이에요. 그죠? 4,500원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떤 땅을 샀어요. 평당 4,500원에 샀으면 얼마에 파셔야 돼요? 그렇죠?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4,500원 더하기 4,500원. 그럼 얼마일까요? 어려워요. 그래서 9,000원이죠. 그죠? 9,000원. 이게 꿈이잖아요. 내가 4,500원에 사서 9,000원에 팔 수만 있다면 정말 간다라면 주식이 저기까지 정말 간다라면 그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이 그림을 보면요. 이 그림을 보면 이와 같은 그림이 펼쳐진다라는 겁니다. 그죠? 4,500원에 시작해서요. 주가는 이미 어디까지 갑니까? 9,000원 가죠?
그러면 여기서 매도하시면 돼요. 매도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매도를 하는 방법은요. 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중에 한 가지가 풍류 캔들로 계산하는 법칙. 저번에 사케다 전법으로 얘기했잖아요. 캔들 하나당 그렇죠? 퍼센트를 계산해서 3% 이하, 그리고 7% 이하, 그리고 14% 이하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으니까 이것도 캔들이 4개니까 4개를 계산을 하시면 되는 거죠. 종가의 퍼센트라고 그랬습니다. 자, 됐죠? 자, 됐죠? 그래요. 자, 두 번째 뭐라고요? 그 만났던 그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777 만나기 전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여기서 보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하늘이 열리고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다시 한번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한 가지 꼭 기억하실 게 뭐냐면 이렇게 표시를 하고 가야 되겠네요. 그래요. 자, 이 자리입니다. 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열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늘이잖아요. 하늘이 열리고 이걸 이제 다시 표현을 하자면은 이렇게 올라와서 가운데를 또 관통을 해버리죠. 그럴 때 얘도 777이 이렇게 올라가줘야 됩니다. 여기서 땅이고 하늘인데 땅과 하늘이 열릴 때 하늘이 올라가면서 하늘이 하늘이 올라가면서 중심 라인을 관통을 하는데 이것도 2분의 1 지점 하단 부분을요. 777이라는 이동평균선이 같이 동반 똑같이 돌파할 때 그때 매수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날 매수를 했더니요. 주가가 가지 않고 빠집니다. 그러면요.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매수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 시가 부분에다 제가 화살표를 쳐놨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사시든지 아니면 돈이 여유가 있으면 1000, 2000, 3000만 원, 4000만 원, 5000만 원, 6천만 원, 7천만 원, 8천만 원, 9천만 원 이렇게 사시면 되겠죠. 그러면 어느 지점에 이 시가 부분에 시가 부분에 다시 한번요. 다시 보다 좀 그릴게요. 어디냐면 이 자리 시가예요, 시가. 시가 부분에 이탈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40선도 여기를 딱 이렇게 스쳐간다는 거죠. 뭐가 40선? 종가 삼각 40선이 아주 정교하게 만나는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행위를 우리가 알 수만 있다면 그들의 칼로 우리가 싸워야 이긴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죠? 예. 이 부분 잘 보시고요. 그 이내, 자, 어느 지점에 다시 이 부분에서 다시 만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과 이 부분의 의미를 제가 오늘 설명을 해 드리는 겁니다. 아셨죠? 이 2분의 1 지점에 이동평균 777이 같이 동시에 만난다는 겁니다. 그죠? 예, 그러고 나서 이런 부분을 매수를 해서 주가는 올라가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다른 말로 매집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지는 우리가 분할 매수 이렇게도 얘기하죠. 알겠죠? 예. 자, 가장 중요한 건 요 4가지만 참 눈에 익혀서 간다라면 어렵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갈게요. 됐죠? 자, 두 번째는요. 이 부분이죠. 두 번째는 자, 77. 이 부분이죠. 그죠? 만났던 이 자리. 그러면 아까 그 자리가 어디냐면요. 여러분들 기억을 또 못 하실 거예요. 자, 이해 가셨습니까? 아까 그 자리가 바로 이 캔들과 바로 이 캔들이죠. 그러니까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렸던 이 자리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시가 부분 기억나십니까? 시가 부분을 이탈하지 않고 이내 다시 만나서 주가는 크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요. 여러분들 직접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는 겁니다. 원래 만났던 이 자리 지점 맥점은요. 바로 이 자리가 맥점이었다는 거예요. 이 자리가 G7, K7이 만나고 그리고 77 이동평균선 같이 밑둥지 끊어주고 나서 그렇죠. 만나고 나서 사실은 이 자리입니다. 여기서 좀 손가락 보이시죠? 이 자리도 하늘문이 첫 번째 열린 자리, 두 번째 하늘문이 열린 자리, 세 번째 하늘문이 열린 자리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그 땅값을 가지고 가는데요. 실제적으로 얘가 얼마까지 갖는 거 하니? 죄송합니다. 자, 얼마까지 갖는 거 하니? 금액은요. 그 가격 얼마까지 가냐면 지금 이따가 제가 좀 화면을 좀 설명을 드리면요. 어디까지 갔냐면 9,000원대가 아니라 14,000원대까지 날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보이시죠? 이 부분. 오케이. 자, 그리고 다시 여기서도요. 똑같이 제가 화살표를 표시해 놨죠. 여기서부터 샀는데 안 가더라도 빼는 것이 플러스라는 게 이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받아주시면요.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요. 자, 이번에는요. 두 개를 지금 펼쳐놨습니다. 두 개를. 예, 두 개를 펼쳐놨어요. 자, 그럼 이제 금방 이해가 가실 거예요. 자, 지금 이제 제가 해드렸던 강의는 바로 그겁니다. G7, K7, 그죠? G7, K7이, 그죠? G7, K7이 만나고, 아까 이야기했던 이 자리, 그죠? 만나죠, 그죠? 만나죠? 이 자리, 하늘문 열렸고, 여기도 하늘문 열리고, 하늘문 열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그죠? 이 자리도 똑같은 겁니다, 그죠?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이 자리와 이 자리가 같다라는 겁니다. 얘가 얘고요. 이 친구가 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캔들에 하늘문이 열려 갈 때도 77 이평선은요, 밑둥지를 끊어주고 간다는 사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주식이요, 이렇게 4개의 차트를 놓고 여러분들이 직접 보시면 참 편안하다는 거,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밑둥지 보이시죠? 이 자리. 그리고 여기서도요, 똑같습니다. 그죠? 시가 부분을 이탈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죠.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던 이게 이제 종가 삼각 41선. 이 4가지만 놓고 보신다면 주식은 이제 어렵지 않다라는 거죠. 이 부분 지지 라인이 아까 만났던 시가, 그죠? 이 부분을 시가를 이탈하지 않는데 여기서 다 빼놓고요. 종가 삼각 41선만 놓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이냐면 이미 이 부분을 많이 이탈한 것처럼 어떤 착시 효과가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는 시가를 이탈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다르게 놓고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셨죠? 각각 다르게 놓고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거리랑 충분하죠? 그래요. 자, 보셨죠? 이렇게 날아가는 겁니다. 아까 그 종목이 아까 땅값이 4,500원이었는데 이 자리에 보면요. 14,000원까지 올라갑니다. 그 얼마가 올라간 겁니까? 3배가 넘게 올라가는 겁니다. 주식이. 그래서 우리의 늘 꿈은 그거잖아요. 어떠한 가장 강력한 맥점만 찾아낸다라고 그러면 지금까지 이뤘던 그들에게 당했던 그런 모든 내용들, 주식에서 이런 돈은 주식시장에서 가져오는 게 가장 좋은 현명한 방법이라는 거죠. 그죠? 다시 한번 쭉 정리합니다. 이제는 금방 이해 가실 겁니다. 자, 1 만났습니다. 그죠? 자, 1 만나고요. 만났어요. 야, 땅값 4,500원, 1차로 일단 9,000원까지 보면 되겠다. 야, 그럼 만났던 이날에 77 이동평균선, 만났던 이날에 정말 77 이평선, 야, 만났냐? 같은 날이냐? 오케이, 좋았어. 야, 직전에 풍류 캔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한번 보러 가야지. 그래, 가보자. 야, 있었냐? 야, 여기가 맥점이었었는데, 어디가? 여기가 맥점이었었는데 없었단 말이죠. 그리고 주가는 여기서부터 일단 계단 밟아 가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 이 만났던 이날에 40선, 종가 삼각 41선이 어떻게 돼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야, 40선은 밑에 있고 그 위에 올라설 때 여러분들이 올라설 때 하늘문이 열렸을 때 그죠? 이후에 주가는 그러니까 한 달 정도 채 안 된 기간에 여러분들이 매집을 하시고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끔 보면 그전에 방송에서 막 광고 방송 나오잖아요. 그런 거 쳐다보지 마시고 여러분들 스스로 하시는 겁니다. 되게 많거든요, 종목은. 아셨죠? 이게 변하지 않는 불변의 4원칙이라는 겁니다. 아셨죠? 이해 가셨죠? 이 자리라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풍류 캔들 만들면서 가는 거죠. 목표가는 알아서 하시면 되겠죠. 그죠? 자, 이 부분이 지지인데 41선. 아까 시가를 이탈하지 않고 이내 주가가 크게 급등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죠? 이해 가셨죠? 됐습니다. 자, 땅값 기억하시고요. 항상 기억할 거 하늘문입니다. 하늘문 또 다음 하늘문이라는 거죠. 하늘문. 얘는 땅이에요. 땅이 하늘이 열릴 때 이거를 제가 성서상이 얘기하는 이것을 정배열이라 한다. 저쪽 10배열 상황에서 주가가 만나고 여기가 맥점이고 그리고 41선 보니까 그 위에 섰더라. 하늘문 열리고 이때부터 매수하기 시작해서 지지하고 다시 하늘 만나서 추가 매수 그러고 스톱 그러고 주가는 크게 날아가더라. 폭등하더라. 이와 같은 일들이 계속 변하지 않고 계속 반복된다는 겁니다. 아셨죠? 어렵지 않아요. 오케이. 자, 다음은요. 어떤 종목이냐면요.
키 미디어 그룹이라고요. 이게 사실 테마주인데 저는 사실 그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 좋아하진 않는데 어쨌든 뭐 그거 상관없잖아요. 뭐 그냥 차트 보고 매매하시는 거니까요. 첫 번째 이 부분 기억나시죠? 만나고 만납니다. 그죠? 보이시죠? 금방 이제 눈에 들어오죠? 만나고, 자, 하늘문이 열리고, 야, 땅값이, 야, 800원대, 야, 826, 와, 굿, 이러지 마시고요. 일단 이제 쭉 보시면 아무래도 훨씬 편안해졌죠? 그죠? 첫 번째 1 만나고, 그죠? G7, K7이 첫 번째 만나고입니다. 두 번째는요, 만나고, 됐죠? 만났습니다. 두 번째는 만났던 그날이 이날입니다. 그날이 이날. 다시 한번 뒤로 갈게요. 헷갈리니까. 자, 이 그림을 잘 보고요. 5월 초입니다. 뭐라고요? 5월 초거든요. 5월 초에 G7, K7이 만난 이 날, 똑같은 날 양봉에 여기도 거꾸로 뒤집어서 땅과 하늘이 뒤집어서 오다가 얘가 딱 만나다는 거죠. 그런데 만났던 이 날에, 흥분하지 말고 이 날에 77 이동평균선이 어떻게 돼 있느냐. 777 이동평균선이 똑같은 날에 보니까 이게 이거거든요. 얘가 갸가 갸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이 날에 똑같이 만나면 오케이 일단 신호가 가는 거죠. 그죠? 자, 두 번째 조건은 맞아 드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러면 세 번째는 풍류 캔들의 유무라고 그랬죠? 자, 어디였어요? 이날이었어요. 만난 날이. 예. 풍류 캔들이 이날, 그 맥점은 이날인데 여기서부터 양양 만들어 가죠. 그죠? 원래 맥점은 어디였다고요? 예, 풍류 캔들 만들어 가는데 원래 맥점은 바로 이날이었습니다. 이날. 알겠죠? 이날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풍류가 없으면 이와 같이 주가가 훅 급등해 버리는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또 놀라운 사실은 여기서 만들어 가면서 이 부분 2분의 1 지점 이탈하지 않고 여기도 2분의 1 이탈하지 않고 여기도 2분의 1 이탈하지 않고 주가는 계속 가더라. 그죠? 주가는 계속 가더라는 거죠. 땅값이 800원이었으니까 8이 16, 1600원만 빨면 되는 거죠.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을 하실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이게 풍류라는 겁니다. 풍류 캔들 아셨죠? 자, 일단 얘가 만났죠. 얘 만났죠. 이해 가셨죠? 그러면 우리가 뭘 찾아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건 41선이라고 그랬으니까 야, 그날에 만났던 그 녀석을 찾아보자 봤더니 여기에 뭐가 있어요? 이날. 제가 드리는 강의는 그 강의예요. 예? 여러분들 잊어먹지 마세요. 펜, 오케이, 땡큐. 자, 보실게요. 무슨 얘기냐면, 다시 가요. 제가 왜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리냐면요. 예, 반복해서 왜 자꾸 말씀드릴까요? 잊어먹지 말라고요. 자, 지금 이날이 뭐냐? 이날이, 자, 이거 이상해보네. 자, 이날이 무슨 날이냐면, G7, K7이 만나고 77 이동평균선이 만났던 그 날이에요. 근데 그 날에 40선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1, 이 날이 밑에 있었냐? 2, 이 날이 위에 걸쳐 있었냐? 3, 그 날이 41선 이평선 위에 있었냐? 정답은 3번이라니까? 정답은 3번이라고. 얘가 여기서 만나든 어디서 만나든 상관없이 만난 이후에 41선 위에서 뭐가 시작가가 형성이 되면 그때 매수하시는 거라고요. 아셨죠? 그럼 그때 매수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날이 G7, K7 만나고 77 이평선 중심 2분의 1 하단에 관통하고 나서 41선 우회니까 얘는 지금 걸쳐 있어요, 밑에. 그러니까 하지 마시고 결론 보고 이날 시가에 매수하시면 이게 상한가 그리고 이날도 거의 상한가입니다. 그러니까 두 연상 딱 먹고 나오는 거예요. 이 연상, 두 연상이 뭐야? 자, 이 연상. 이 연상 맞나? 그래요. 전문가 이름 같아? 자, 이 연상 먹고 딱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게 네 가지만, 그러니까 이것만 알으면 된다는 거죠. 저는 몇백 개를 머릿속에 집어넣고 왔겠죠. 그래서 여기서 에기스만 뽑아다가 여러분들한테 제시해 드리는 거예요. 잃지 않는 방법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주식 하시면서 오랫동안 이것저것 저기저기 이거 죽고 저기 죽고 귀동냥 듣고 해서 많이 여러 가지를 보조지표를 갖고 계시겠습니다만 주식은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걸 제가 지금 방송에서 지금 목이 터져라 외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주식의 상식은 버려라는 거죠. 저는 안 해봤겠습니까?
저도 한 25년입니다, 세월이. 자, 다음 볼게요. 아셨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 갑니다. 자, 이제 땅값 계산하는 거 아시겠죠? 그죠? 예. 자, 그러면 얘가 땅이요. 얘가 이제 하늘이겠죠. 그죠? 땅과 하늘이, 그죠? 거꾸로 뒤집어 있다가 여기서부터 정상적으로 펼쳐나가면 여기가 정배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맥점인 거죠. 그러니까 어느 지점에 주가가 쭉 역배열로 오다가 횡보하다가 우상향으로 가기 전에 어떠한 캔들이 이와 같이 만난다는 겁니다. 이거 뭐지? 라고 하면 1, G7, K7이 만나고가 되는 겁니다. 만나고. 됐죠? 만나고. 그러면 두 번째, 2, 밑으로 가야 됩니다. 두 번째, 2. 자, 그럼 만났던 그날에 정말 2분의 1 지점을 관통을 했느냐라는 겁니다. 아, 관통을 했구나. 그러면 그때부터 직전에 풍류가 있었냐 없었냐 유무 따지고요. 풍류가 없었다라면 주가는 급등이라고 그랬습니다. 풍류가 없으면 직전에 풍류가 없으면 주가는 제가 급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 만난 지점에 직전에 풍류가 있는 게 사실은 정확한 거죠. 이게 멀쩡한 회사인데 어떻게 생각하면 멀쩡한 회사가 아니잖아요. 대선 테마도 이런 거잖아요. 그럴수록 하여튼 정신 차리면 여러분 주식하기 편하니까 그렇게 어려워할 건 없고요. 자, 이렇게 만나면 다시 어떻게 간다고요? 예. 유무 보니까 아까 없었잖아요. 뭐가 없었어요? 풍류 캔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날에 뭐가 나타났느냐? 41선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죠. 사실 이 부분과 종가지수 3714, 2856 차트도 놓고 보면 이 부분이 너무 멋지게 보일 거예요. 그것까지 제가 이렇게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면 좋을 텐데 그럴 만한 시간이 없어요. 자, 아시겠죠? 그러면 이 위에서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매수하시면 될 거라고요. 아셨죠? 그리고 하늘문 기억하세요. 하늘문. 예, 하늘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늘문 아셨죠? 하늘문 기억하시죠? 하늘문 기억하셔야 됩니다. 41선 그 위에서 우리는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아셨죠? 자, 풍류 캔들은 바로 여기서부터 만들면서 2분의 1 지점을 이탈하지 않고 이내 주가 추세에 따라 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키미디어 그룹이라는 대선 테마주인데 참 어이가 없습니다. 자, 다음에는요,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요. 프롬파스트, 자, 끝자락만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 G7, K7이 만나고입니다. 자, 만났죠, 그죠? 예, 만났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만났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만 만났다고 하느냐? 그건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롬파스트 이 자리에 보면요. 1, G7, K7이 만나고 여기서는 정상적으로 왔다가 다시 여기서 펼쳐지는 그런 모습이에요. 1, 첫 번째 만났습니다. 녹색 선과 고동색 선이 만나고 그러면 이 만났던 자리에 정확하게 2분의 1 지점을 관통을 하고 여기까지 왔죠. 그러면 이 앞전에 만났던 G7, K7은 왜 무시를 하느냐? 무시를 왜 하느냐?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자,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죠? 직전에 풍류가 있었느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그 자리가 이 자리라는 거죠. 예? 자, 풍류 캔들이 있었냐? 양양, 음양이 있었단 말이죠. 그죠? 예, 있었다고요? 그러면 이 자리가 만났던 자리인데 직전에 풍류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장 중요한 또 하나의 맥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요. 제가 또 다음 주 수요일 날 이어서 방송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걸 끊었냐고요? 벌써 시간 됐습니다. 1시간이 훌쩍 지나갔네요.